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5월 23일 목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한빛원전 1호기 사고는 인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개막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성공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 정신을 계승해서 풍요로운 광주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빛원전 1호기 사고는 인재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재로 발생한 사고는 이번뿐만이 아닌데요. 잦은 사고로 인근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환경단체는 한빛 1호기를 폐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이 급상승하고 있을 때 제어봉을 원자로 조정 면허도 없는 직원이 조작했습니다. 이 직원은 관리 책임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당시 책임자였던 발전팀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시를 했다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고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면허도 없는 직원이 무단으로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경우든 정상적인 가동이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 때문에 열출력이 제한치의 3배 넘게 치솟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진 한빛원전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18시 정도에 킨스 현장 조사단이 처음 이게 좀 의심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5%를 초과한 것 같은 그 의심이 드는데 킨스가 조사 과정에서 봤을 때 이처럼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조작 오류로 일어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정비 작업을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가던 한빛 2호기는 운전원이 증기발생기 수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2014년엔 한빛 3호기에서 방사능 기체 일부가 배출됐는데 원전 측은 엉뚱한 부위를 고장 부위로 발표했다가 일주일 만에 바로잡은 적도 있습니다. 일이 주거나 저 주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광군 남천리 주민 박경림 씨입니다.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 원전이 근단 그 자체가. 안 그래요? 광주 전남북 환경단체와 반핵단체들은 한빛원전의 운영 능력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더 큰 일이 나기 전에 한빛 1호기를 폐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제어봉 조작 실패 한빛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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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의회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조사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원전 안전관리에 지자체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축제가 될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가 오늘로 50일 남았습니다. 수영대회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을까요? 먼저 대회 준비 상황을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기간 선수들은 조선대 등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국제수영연맹 의무위원장이 사전 점검한 결과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I'm quite satisfied with that. 세스라인 반덴 호엔반트 피나 스포츠 의무위원장입니다. But in case something happens, I'm absolutely confident that there will be proper measures to handle that. 국제수영연맹 분야별 기술위원장들은 대회 시설과 경기 운영 능력 등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설은 이곳 남부대학교 등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픈워터 수영 경기가 열리는 여수구역을 제외하곤 현재 90% 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모든 구역의 공사는 6월 10일쯤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수와 임원 등 6천여 명이 생활하게 될 수영대회 선수촌도 완공돼 기자재와 편의시설 등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장과 선수촌 시설과 달리 호텔 등 숙박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수영연맹 측이 특급 호텔을 확충해 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조직위원회는 비즈니스 호텔과 대학 기숙사 등을 활용해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광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조영택 인프라가 사무총장입니다. 그렇게 다른 선진국의 대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불편을 끼칠 정도는 아니거든요. 선수들을 위한 교통편도 아직까지 매끄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인천공항과 광주 송정역을 단번에 연결하는 KTX 노선을 다시 개설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각국 선수와 임원진을 수송할 버스와 승용차 등의 차량 420대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후원금 모금이 목표에 미치지 못해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가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야 할 파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북한 선수단의 참가 여부가 대회 흥행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은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 수영선수권 대회는 평화의 물결 속으로를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국제 평화에도 기여하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이런 취지를 살리고 대회 흥행까지 담보하기 위해서는 북한 선수단의 참가와 응원당 방문이 더없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남과 북 그리고 북미 관계에 따라서 성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이번 대회에 걸려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는 북한 선수단 참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 안 하면 광주시 수영대회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지원과 참가할 수가 과장입니다.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북한이 참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영대회 또 하나의 흥행 포인트는 바로 대형 스포츠 스타들의 활약상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신기록 달성과 김서영 등 국가대표 선수들의 메달권 진입에 국내외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아티스틱 수영과 오픈워터 등 의외의 종목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전한다면 흥행몰이의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우수한 나라에 수영대회 경기정책 전지훈련을 보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메달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수권 대회가 끝나고 치러지는 세계 마스터즈 수영 대회에는 현재 68개국 4천여 명이 참가 등록을 마쳐 흥행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 수영대회 흥행 카드들이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에서 광주시와 대회조직위원회는 흥행몰이를 위해서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오늘 수영대회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광주를 찾습니다. 수영대회 개막 50일을 앞두고 광주를 방문하는 박 장관은 입장권 구매를 독려하고 남부대 주 경기장 등 대회 시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조직위 관계자들로부터 대회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서거 10주기를 맞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혁신의 이정표로 삼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노 대통령이 혁신으로 일궈낸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을 광주 전남 상생과 호남과 영남의 화합으로 이끌고 5.18 전국화를 통한 국민 통합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더불어 잘 사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주시와 지역대학들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전남대와 조선대, 호남대, 남부대 등 9개 지역대학과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빅그린 산단에 들어설 완성차 공장에 필요한 인력을 함께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지역대학들은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력 양성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남도 음식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영광 법성포 굴비 정식 거리와 강진 병영의 돼지 불고기 거리, 장성호의 장어 정식 거리 등 3곳이 선정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주 MBC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23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두식입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 봉화마을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정치적 신념과 이 정의에 대한 열정으로 세상의 변화를 직접 이끌어온 우리 사회의 그리고 시대의 진정한 리더로 이야기될 수 있는 분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와 3부를 꾸몄습니다. 인간 노무현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시 조명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기억해보는 그런 다큐 영화 노무현과 바보들을 연출한 김재희 감독 오늘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보이지 않는 끈, 하지만 견고한 그 끈, 바로 노무현과 광주의 인연을 한번 떠올려보는 그런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김선옥 상임대표 만나보는 시간도 준비합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체.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체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체로부터. 6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탁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피곤해. 오늘 술 약속했어요? 이거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꼭 챙겨가세요. 농부가 짠 엉겅 퀴즈? 술 마시기 전에 미리미리 아셨죠? 역시 당신뿐이야. 음주 전후에 장수식품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과립과 차도 있어요. 검색창에 장수식품. 아파트야, 타운하우스야?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네, 어등산 숙제권에 1층은 테라스, 최상층은 옥탑이래요. 아파트 편리함에 타운하우스 여유까지 2배로 누리겠네. 어등산 한양수자인 테라스 플러스 5월 오픈. 1566-5335 주식회사 한양.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간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화건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조금 전 국도에서 사고 났는데요. 국도 1호선입니다. 광주에서 나주 방향으로 대촌 6교 1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관련된 사고 났습니다. 이 사고의 여파로 밀려 지나고 있으니까요. 대촌 6교 1차로 지나신다면 주의해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출근길 차량들이 증가하면서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필문대로 남광주 고가도로에서 조선대학교 입구 사거리 구간, 남광주 고가도로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조선대 입구 사거리에서 지산 사거리 쪽으로도 차간거리 좁아진 상태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회제로도 마찬가지로 교통량 많은데요. 원광대 한방병원 사거리에서 마제 우체국 구간, 그 차량이라면 신호 한 번에서 두 번까지도 더 필요한 상태고요. 풍암 저수지에서 풍암 사거리 방향으로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하남대로 흑석 사거리에서 신가지구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곳곳으로 정체 구간 많은 만큼 시간 여유 가지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어필 사랑방자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면 할 말이 없고 그만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작은 바보들이 큰 바보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따라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찬란한 순간이 없었던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서거 1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다양한 말들 그리고 행동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억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이 지난 4월 18일 개봉을 했습니다. 노무현과 바보들. 이 영화를 만든 김재희 감독 연결해서 김재희 감독이 기억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영화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인터뷰 이들이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개봉을 이 영화가 지금 한 거죠? 네. 네, 현재 많은 분들이 또 이 영화를 관람을 하셨을 텐데 이 관객들의 영화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관객들은 보시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너무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게 아닌데 너무 눈물로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봐주시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눈물에 가려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눈물로만 많은 관객들이 본다는 이야기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서거의 그 당일의 그 안타까움과 아픔이 많은 관객들에게 그대로 지금 풀리지 않은 응어리로 남아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감독님께서는 그런 눈물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잠깐 꺼내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노무현과 바보들 어떤 영화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노무현과 바보들은 노무현이라는 큰 바보를 따라가는 작은 바보들, 그러니까 노3호로 대표되는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한 영화입니다. 네. 자신의 가장 젊은 순간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스스로 참여한 보통 사람들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결국은 노무현이라는 큰 바보를 따라가는 작은 바보들의 이야기, 바로 우리들, 노무현과 함께 그 울고 웃었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감독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우리 감독님 간의 인연이라면 어떤 인연이세요? 저는 사실 제가 이번 영화를 촬영하고 만들어 온 과정이 제게는 각성의 과정이었다고 말하곤 하거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그리고 또 참여하는 시민들의 활동을 사실 실시간으로 다 지켜봐 왔는데도 그리고 참여해야 하는구나라고 마음속으로는 동의를 했음에도 게으름과 비겁함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죠. 그런 부채감 같은 게 저를 짓눌러 왔고요. 또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것 같고 그게 인연이라면 인연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과 직접적인 인연, 뭐 정치나 선거 캠프에서 함께 움직였던 그런 인연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접적인 인연이지만 직접적인 인연보다도 더 큰 인연으로 생각한다는 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정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감독님 지금 전화 상태가 그렇게 뭐 이렇게 고르지 못해서요. 지금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릴게요. 잠시만 좀 끊고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무현과 바보들이라는 영화를 만든 이 다큐 영화를 만든 김재희 감독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그 큰 산이 우리 사회에서 던졌던 메시지는 많은 작은 바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 공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열정과 정의로움에 대한 열정들이 배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교점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다시 됐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네, 감독님. 그 전화 상태가 좀 더 좋아졌네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던 많은 우리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작은 바보들이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던 큰 바보로 이야기되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인 여정들이 또 그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스토리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스토리가 그 영화는 기본적으로 4개 계절의 4개의 구성을 따랐습니다. 계절의 4개의 구성을 따랐는데 종로에서 영화를 보시면 이제 종로에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떨어지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그때가 겨울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노사모를 만나서 봄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게 여름입니다. 네. 근데 농사에 비유를 하자면 여름은 가장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계절인데 근데 노사모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다들 떠나가 버리시죠. 네. 그래서 영화에서는 가을이 이제 짧거나 아주 없거나 아주 짧게 이렇게 묘사를 했고요. 네. 수학의 가을이 없는 농민에게 겨울은 이제 더 혹독할 테고 그래서 이제 바로 겨울인 서거로 이어지는 구성입니다. 네. 시작점이 부산 선거 종로에서 이 당선이 되고 지금 잘 나가는 정치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영호남의 지역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부산에 출마했던 그때 그리고 참패한 이후에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리면서 이 노사모들이 결집된 그 시점부터 이 다큐 영화가 시작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왜 그 시점을 시작점으로 잡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사람의 이제 인생 전반을 볼 때 아무래도 일대기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중요했던 일대기, 그러니까 공적인 일대기는 아무래도 그 종로에서 부산으로 떨어지는 그 구성 이전에 살짝 그 노무현 대통령의 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불임 사건의 이야기를 조금 넣었거든요. 네.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냥 개인적인 욕망을 가진 일반적인 평범한 분이셨다. 그런데 그 불임 사건의 각성을 통해서 그 공적인 각성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시점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전반을 다룬 거죠. 영화 변호인에서 다뤄졌던 이 불임 사건 결국은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던 노무현 변호사에서 어떤 사회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은 진보 지식인으로서 변화되는 그 사건을 다뤘고 그 다음에 또 본격적인 다큐멘터리는 이 영호남의 어떤 그 지역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본인의 패배를 알매도 그 현장에 뛰었던 노무현 그래서 바보라고 불리는 그 노무현의 그 사건을 다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영화가 전개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노무현을 기억하는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또 만들어진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인터뷰 중에서 가장 또 이 감독으로서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인터뷰는 사실 너무 한 분 한 분 너무 기억이 많이 남아요. 네. 기억이 많이 남는데 가까이는 제일 마지막 쯤에 작년 여름쯤에 델리님이라고 노사모 회원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이제 노사모 활동에 너무 전념하시다가 이제 병도 얻으시고 그래서 말기암 투병을 하시는 중이시거든요. 네. 그분을 영화에는 못 넣었어요. 결국 3번을 촬영을 갔는데도 계속 말씀을 이어서 못 하시니까 잠깐 이야기하시다가 또 한 2-30분 쉬셔야 되고 하셔가지고 그분 생각이 많이 나죠. 어떤 부분에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아니면은 사실 알지도 못하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셨냐라는 질문에 그래야 했을 것 같다. 근데 그 말이 이해는 되지만 도저히 공감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 영화의 촬영 과정이 각성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각성 과정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 같은 것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네. 방금 그 화두인 것 같아요, 감독님. 왜 노무현의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고 또 함께 했느냐. 그 이유는 네. 결국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던져준 어떤 메시지와 우리 사회의 방향성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원하는 그 방향성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걸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온 그 과정들에 대해서 감독으로서 이 다큐까지 만드시면서 이런 분이 왜 이렇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아직도 떠나보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은 네. 얻으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는 그러니까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수많은 물론 저도 실제로 만나보지는 못했으니까 수많은 그 자료들을 통해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발광체, 반사체 이야기에 이어지는 네. 그러니까 시민 참여가 결국 이 민주주의를 만들어 간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네. 제가 그 수많은 자료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발견을 해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 너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네. 사람들이 다 잊고 있던 네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독님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꺼내신 여러 가지 이야기의 행동들도 많이 또 생각도 하고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노무현 네. 대통령의 방금도 이야기를 좀 일부 하셨지만 이야기들 중에서 또 메시지로서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던 이야기들이 더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뭐 아무래도 그 1급수, 2급수 이야기가 좀 저는 계속 생각이 나요. 네. 네, 뭐 1급수 그러니까 2급수, 3급수, 4급수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2급수에 대해서 시민들의 지지와 그리고 그 방향성이 1급수를 만들어 간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자.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나고 현재에도 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그 이야기가 아무래도 기억이 제일 많이 남죠. 서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변화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는데요. 현재 이 대한민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하고 꿈꿨던 세상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도 뭐 국정농단이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새삼스러운 상황들이 불과 얼마 전이죠. 네. 불과 얼마 전인 그 상황들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 그 기득권들의 그리고 보수 언론들의 공격이 현재도 여전히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 이런 기시감 같은 게 들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들에 이제 시민 참여가 노무현 대통령을 그러니까 노사모로 대표되는 시민 참여가 어떻게 작동을 했고 또 그 한계가 뭔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반복되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네.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 그 노무현과 바보들이 또 차지하는 부분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방금 감독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생각하게 될 텐데 지금 메시지로서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이제 심서거 10년 지금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 그리움도 있겠고 또 뭐 추억도 있겠고요. 또 뭐 반성해야 될 것도 있겠고 그리고 또 사실 알아야 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뭐 기시감 같은 게 많이 드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뭐 가까운 과거였지만은 참여하는 시민들의 힘과 또 그 한계를 우리는 목격을 했고 또 역사를 통해서 배웠으면 반복되는 새삼스러운 상황에 각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자. 네.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고 답은 또 관객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노무현과 바보들에 나오는 노무현 대통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좀 들으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노무현과 바보들을 만든 김재희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이 나라의 원칙이 승리하는 시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경유착이나 권모술수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성공하고 대접받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6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마루하면 정상이잖아요. 요즘 여자들 마음 사로잡은 중해 마루 일이 인기라고 합니다. 첨단에 이어 생활의 가치가 시작되는 곳. 광천 중해마루 1센터미 5월 24일 오픈합니다. 문의 광주 352-4500번. 93.9 Guilt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결과에 대해서 저는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저에 대한 이 지지가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승리,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3월 16일 이 광주의 선택은 바로 노무현이었습니다. 2000년 부산에서 총선에서 출마해서 낙선을 했지만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또 팬클럽 노사모가 그때 탄생을 했고요. 이후 국민 참여 경선 과정 그리고 대선에서 승리를 이끌어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16대 대통령 당선의 또 이 기적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요. 그 뒤에는 이 노무현과 뜻을 같이 하고 그를 굳건하게 믿어준 바로 광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들어보겠습니다.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김선옥 상임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그동안 이 노무현 재단에서 좀 활동을 하셨고 또 그 전에 노사모 활동도 하셨고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활동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노무현 재단 광주에서는 이제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시고 사회 분위기나 언론에서 노무현 참여정부를 엄청 부정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참여정부를 제대로 좀 평가해보자 그래가지고 참여정부 평가 포럼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서거하시고 난 후에 바로 노무현 재단이 만들어져서 광주도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그런 철학적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기억하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어떤 분이세요? 금방 음성을 들으니까 이렇게 울컥한데요. 네. 제가 이렇게 뵀던 노무현 대통령 너무 솔직하셔서 굉장히 손해보시는 대통령, 그리고 국민을 누구보다 가장 사랑했던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국민을 믿었고 모든 국가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런 믿음을 아주 굳건히 갖고 계셨던 그런 분인데,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 그래도 속으로는 굉장히 여린 것 같고 수줍어하시고 그러셨거든요. 네. 신념을 위해서는 강력하고 강인하게 행동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여리면서도 섬세하신 분이셨습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대표님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또 인연은 어떻게 맺어지게 되신 거죠? 저는 이제 그 전에는 뭐 50 비리 청문회라든지 3당 합당 반대하는 이런 언론에서 본 것으로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2002년 때 그런 것들이 아마 2002년 대통령 경선을 시작하면서 네. 제가 같이 하고자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제가 이제 시의원이어가지고 예. 대의원들을 모으고 또 대의원들한테 노무현을 홍보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가까워졌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이제 경선 때 권양숙 여사님을 모시고 광주 뭐 전남 이런 데를 네. 홍보하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지지나 이런 게 정치권이나 당에는 별로 없었죠. 네. 그래서 좀 어려움도 겪었죠. 그 당시 2002년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민주당이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서 이 각 후보들이 전국을 돌면서 이 지지를 모으고 그럴 당시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약했는데 그게 바로 광주 경선에서 뒤집어지면서 이 대통령까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 경주 경선의 이야기, 그다음에 광주와 대통령의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저희가 네. 노무현 대통령의 육성을 들으면서도 광주에 대해서 대단한 고마움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던데 그런 2002년의 분위기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광주에서 이제 경선에서 표가 그렇게 나온 걸 굉장히 흥분하셨어요. 끝나고 나셔서 이제 대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흥분하시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광주에는 이인재 대세론으로 이렇게 딱 쳐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노사모 뭐 일반 국민들 이런 분들 지지가 대단했고 대의원 국민 경선이다 보니까 대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라고 하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노사모 회원들 뭐 이런 분들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 경선 이후에 이제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더욱더 갖게 됐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역전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광주 경선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다음에 이 대권 후보까지 되고 또 대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승리까지 하는 그런 이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연출이 됐는데 정말 이 노무현 대통령이 또 광주에 대한 애정을 많이 또 표출하신 적도 자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확고한 신념 이런 것들이 광주를 더욱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재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빠짐없이 5.18 행사 때 참석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2007년에 이제 참석하시고 5.18에 참석하시고 난 다음 날 무등산에도 오르시고 대통령은 처음으로 그러셨죠.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광주 전국 순회 또 토론회를 찾았던 노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요.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광주 전남은 저한테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여러 가지 기억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움과 설레임이 함께 교차하는 그런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보시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아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후보 중엔 뭐 제일 잘해줄 사람이 노무현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그렇습니다. 지금 뭐 더 잘해줄 사람 한번 찾아보려고 해도 별로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이렇게 결론 났으니까 믿고 한번 맡겨주시고 또 계속 도와주시면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정말 광주에 대한 애정이 무심 묻어나네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네. 그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5.18이라든지 이런 거에 항상 그 가슴 아파하셨고요. 또 지방 분권 이런 것들도 나주 혁신도시 지금 뭐 이제 17개 기관인가 와 있잖아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관이 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만 봐도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에 얼마나 애정과 관심이 많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퇴임하시고 광주에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담양에서 하루 묵고 가셨는데 거기에서 광주 이런저런 걱정들도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도 하시고 그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광주에 대해서 두려움과 설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광주를 이야기하셨는데 문재인 현 대통령도 이번에 5.18 기념식에 와서 80년 당시 함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또 미안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또 광주와 같이 간다는 그런 연대의식으로 또 표출되기도 하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일부 이 광주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서운해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력도 좀 있고 그러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광주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 우리 앞으로 지금까지의 관계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앞으로 어떤 관계 맺음, 그다음에 어떤 인식들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이야기 좀 해주시죠. 광주 지역적으로 광주와 뭐 경상도 이런 것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가장 타파하고자 했던 것들이 그런 지역 감정이라든지 이념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말로 해소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광주가 바라는 바도 민주주의와 평화 이런 것이 노무현 대통령과 광주가 함께 해 나가야 될 이런 그 과제이고 또 가장 열심히 하는 그룹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인연을 노무현 대통령과 광주 뭐 이런 것 인연들을 우리가 그냥 인연으로서가 아니라 역사적 과제 이런 것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이런 걸로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노무현 대통령이 가졌던 어떤 진보에 대한 확신을 광주가 계속 또 실현해왔고 또 지원해줬던 게 광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또 뭐 정치 세력 간의 갈등들도 존재하고 미래에 대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거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존재하는 게 현재 이 대한민국의 모습인데요. 광주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서 이 미래 대한민국을 견인하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곁들여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광주가 어떤 지역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그 확신이라든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사회를 보고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이런 방향성에 있어서 광주 시민들이 좀 흔들리지 않고 아주 그 뚜벅뚜벅 이렇게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굳이 했다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도 그랬고 퇴임 후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도
네. 이게 뭐 노무현 대통령의 호남 홀대론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팠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때 그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을 홀대하지 않았다는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옳은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시류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을 전국에 확산시키고 그렇게 탄압을 받으면서도 진실을 규명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이렇게 옳은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좀 앞으로 굳건히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광주가 보여줄 때 민주도시 광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렇게 경상도 사람을 우리가 선택했던 이유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광주를 많이 사랑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등산 장불재를 찾아서 그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저도 좋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후보 시절에 광주에 와서 뭐 여러분들 만난 자리에서 여러 번이나 대통령 만들어주면 무등산 올라간다고, 물론 제가 먼저 말한 건 아니고 무등산 올 거냐고 물어서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못 왔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꼭 한번 와보고 싶던 곳이기도 하고 약속도 있고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사실은 좀 우리 그 경호하는 분들 사정에서 보면 좀 무리한 행군입니다.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음을 변해간 너의 마음이 내게 날카로운 흔적을 남겨도 모든 건 미련이 남아서일 거야. 이제 내 품에서 벗어나고 있네. 돌아보진 마. 내가 안타까워서 혹시라도 눈길 주진 마. 생각하지도 마. 또 다른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했던 그 기억들 다시는 만질 수 없겠지. 따스한 너의 채우는 남도의 소식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전남 남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강진신문 김철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영암군 농특산물이 서울 유명 백화점과의 마트 등 국내 최대 유통망을 좀 확보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전해주십시오. 예, 영암군에 따르면요, 그 영암군의 대표적인 쌀이 그 달맞이 쌀이 있거든요. 그걸 비롯해서 영암의 특산물인 이제 한우, 무화과, 뭐 대봉감, 멜론,
배 등 그 영암의 농특산물이 조만간 전국에 있는 롯데백화점과 마트에 진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영암군은 지난 9일 서울에 있는 CY그룹 회의실에서 영암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유통을 통해서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CY그룹과의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CY그룹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 롯데그룹 유통 매장에 농축수산물을 공급하는 주요 벤더 업체입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홍콩, 대만, 국외에도 상당한 핵심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1972년도에 창립된 유통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이날 협약식에서 전성평 군수와 조정기 군의장 등으로 해서 CY그룹 최원열 명예회장 그리고 유통부분 김태호 회장 비슷한 관계자들이 이날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네, 지역에선 반가운 소식인데 협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영암에서 생산되는 그 농축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교육 홍보를 강화한다. 그리고 지역 농축산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공동 브랜드를 활용을 하고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한다. 그리고 영암 지역 농축산물 유통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협의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그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필요시에 관련 기관의 임직원 등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CI그룹과 영암군은 지난 14일에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영암 방문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네. 지난 22일에는 롯데슈퍼 입점 관련 실무협의진 서울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유통망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이렇게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집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암군 이번 기회로 이제 대한민국 최대 유통망을 확보한 CY그룹과 해서 우수 농축산물 유통에 상당히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영암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상황일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밝히는 내용들은 이제 대통령상이 빛나는 이제 매력 한우 그리고 전남 10대 브랜드 쌀로 총 16번 선정된 달맞이쌀 골드 그리고 이제 그쪽에 유명한 무화과, 대봉감, 멜론, 영암 배 등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우수 농수산물을 선보여서 농가 소득에 상당히 크게 증대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동평 군수 같은 경우는 CY그룹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해서 세계 우수한 농축산물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상당히 반기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강진군 소식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진이 또 화훼시장의 강자로 불리고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강진이 예전에 이제 장미가 조금 유명합니다. 그래서 장미가 유명했는데 거기에 또 이제 틈새 시장으로 하는 게 그 여러 가지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 화훼들이 있는데요. 지난 12일에 원예 생산 기반 활력화 공모 사업을 강진군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옷을 이렇게 배달할 수 있는 좋은 수송 차량 13대를 이렇게 시승하는 시승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그린 화훼 영농조합 주최로 법인 회원들 이렇게 한 40여 명이 같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때 이분들이 하시는 게 이제 절화 수국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큰 수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수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현지나 네덜란드에 비해서 이제 수출 과정에서 이제 신선도 유지나 그런 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 그 사업비를 공모사업성에서 국가 공모사업성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온 조장도 7동과 저온 수송 차량 13대를 이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 13대 저온 수송 차량의 시승식 행사가 열린 겁니다. 네, 긍정적으로 또 강진군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암군도 그렇고 지역의 특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전국적으로 알리고 그다음에 소득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고령화로 인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 그리고 잘 사는 어떤 지역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눈에 보이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신문 김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직 5월 한 달간 최저 5,1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를 누릴 절호의 기회.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아파트야, 타운하우스야?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네, 어등산 숙세권을 1층은 테라스, 최상층은 옥탑이래요. 아파트 편리함에 타운하우스 여유까지 2배로 누리겠네. 어등산 한양수자인 테라스 플러스 5월 오픈. 1566-5335 주식회사 한양.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이며 전형일은 6월 4일입니다. 전형 방법은 면접 전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황동현, 한가름,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박성현, 그리고 진행의 황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각은 8시 57분입니다. 광주 MBC 제7회 꿈을 실은 독서열차. 독서 토론을 통해 친구들과 생각을 교환하고 방송인, 영화인, 베스트셀러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폭을 넓히고 파주 출판 도시를 해설사와 함께 둘러보는 2박 3일의 알찬 체험. 참가 신청서는 광주 MBC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시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광주 MBC 꿈을 실은 독서열차는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과 함께합니다. 배우 박철민의 귀환,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28년간 사랑받아온 국가대표 시사풍자 코미디. 5월 31일과 6월 1일 광주 5.18 기념 문화센터에서 호복절도 배꼽 잡는 웃음을 전해드립니다. 대체불가 박철민, 전회 출연, 전회 매진의 신화. 2019년에도 통쾌한 웃음은 계속됩니다.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공연 문의 1588-5187. 예매 인터파크. 14세 이상 관람가이며. 이 공연은 광주 MBC가 주최하고 진아리체가 함께합니다. 무등산 차밭에 싱그러운 봄이 피어납니다. 내 그림은 무등산 물로 그리고 내 차는 무등산 물로 달인다. 하늘과 땅, 사람을 귀히 여겼던 의제 허백년의 삼해 정신이 깃든 무등산. 무등의 품에서 살아온 빛고울은 시련 앞에서도 하나 된 세상을 이루었습니다. 5월 푸르른 무등의 찻잎은 광주를 닮았습니다. 광주는 무등을 닮았습니다. 알수록 귀한 산 무등산. 무등산은 광주의 정신입니다. 광주 MBC 캠페인 무등산을 사랑하자. 이 캠페인은 현대해상, SK 브로드밴드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